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자, 주제를 한번 적어볼게요. 뇌는, 이게 브레인이죠? 결코 현실과, 이게 액션입니다. 액추얼이죠? 현실과 상상을, 이미지네이션이죠.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 뇌는 현실과 상상을 절대 구분하지 못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한 가지 국서 부분, 그러니까 전문화된 용어의 국서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잠깐 따라오실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프리프론탈에서 흔히 비교 예측 추론 판단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결국 여기 암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쉬운 얘기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두엽에서는요, 이 모든 통괄적인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사장, CEO가 우리 뇌에 여기 있는 전두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 있는 뇌의 현실과 상상의 구분, 내 판단 자체는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하는가 하면요. 자, 지금 여기 있는 흔히 페리에탈이라고 하는 두점 부분이 있죠? 두점 부분에서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페리에탈이라고 합니다. 이 두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더 전문적으로 쪼개는데요. 이게 이제 슈프리어 페리에탈, 그러니까 PSPL이라고 하는 영역과 그 다음에 앞과 좌우 상하 PIPL이라고 하는 부분도, 자, P는 포스트리어, 그러니까 뒤쪽입니다. 이 뒤쪽이 되겠죠. 이렇게 나눠서 여기 뒤쪽. S는 슈페리어니까 위쪽입니다. 그리고 P는 페리에탈을 뜻하는 거고요. L은 로브, 옆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용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처음 접해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용어는 그 위치하고 모든 펑션 자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냥 단지 처음 접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이것도 현실과 상상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볼까요?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레몬하고 이렇게 암시를 주게 되면, 그러니까 암시라고 표현을 쓰겠습니다. 지시어인데요. 흔히 우리 지시어를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의미에서 암시라고, 그리고 단서라고. 단서는 Q가 되겠죠. 자, 그렇게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가 레몬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레몬이라고 하는 순간 즉시 어떻게 됩니까? 레몬이 우리 입에 들어간 게 아닌데 바로 침이 분비가 되죠. 자, 이 현실하고 굉장히 끈끈한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뭐가요? 상상이요. 그래서 이 뇌 자체는요, 상상이든 현실이든 어떻든 우리 자율신경의 오토노믹 센세이션이라고 하죠. 자, 이거를 흔히 이야기해서 HPA 액시스라고 합니다. 자율신경의 호르몬 변화량을, 자, 하이포살라무스 피추이터리 아드레날, 이거 액시스는 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현실에 갖다 주게 돼요. 우리 몸이 반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뇌는 결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의식적으로 이게 현실이고 이게 상상이야 라고 딱 구분을 시켜 놓으면은 구분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뇌는 그렇게 의식적으로 구분시켜 놓지 않는 이상
이것이 상상이고 이것이 현실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레몬으로 또 드려드렸고요. 자, 뒤에 우리 꿈꿀 때 렘 수면 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렘 수면 때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렘은 여기 있는 PFC라고 하는 현실적인 논리적인 뇌 있죠? 여기가 전두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논리적인 뇌의 시동 자체를 오프시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운전대를 어디서 갖다 받는가 하면은 여기 있는 전대상회라는 곳에서 여기가 바로 안타리오 싱글레이트 자이러스라고 하는 대상회입니다. 대상회에서 그 키 자체를 물려받게 되는데요. 자, 흔히 이야기하는 여기를 우리가 현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잘 들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상이라고 얘기를 붙여봅시다. 자, 왜? 꿈에서 작동하는 뇌니까 그렇습니다. 자, 정확하게 여기가 지금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코파스쿨러스 뇌량이라는 다발이고요. 자, 여기 뒤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나눠져 있죠? 잠깐 착각을 했죠? 자, 흔히 코파스쿨라스하고 ACC하고는 좀 혼돈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서로 그 경계를 따지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가 바로 ACC라고 하는 코파스쿨라스의 위쪽에 붙어 있는 대상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피질입니다. 이거는 다발이고요. 그런데 이 피질 속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림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생리학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신이 그렇게 만들어 놨겠죠. 자, 너가 현실 논리적으로 따질 때는 여기 있는 프리프론탈 코텍스를 쓰고 잠잘 때는 여기를 좀 쉬게 놔둬라. 안 그러면은 분열이 된다. 그래서 정신분열증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기가 쉬우니까 이거를 쉬게 놔두고 여기 ACC 이 부분에서 운전대를 넘겨줘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알아서 처리를 할 거다. 라고 그렇게 신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상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상은요, 자, 잘 보세요. 우리 시각을 담당하는 눈이 여기 붙어 있지 않습니까? 안구에서 레티나라고 하는 부분을 거쳐가지고 외측 슬상시에 도달해가지고 여기에서 상구를 도달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V1, V2, V3, LO 영역까지 레트라 옥시피탈이죠. 사물재인 영역까지를 갖다 줘서 우리가 이쪽으로 다시 끌어와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사용을 하는데 잠잘 때는 이게 꺼져 있죠.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일까요? 자, 저장된 시각을 갖고 오는 겁니다. 자, 꿈꾸는 뇌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면 될수록 푹 쉬고 있는 거니까요. 자, 이것도 엄밀하게 델타 수면하고 또 렘 수면하고 틀리는데 그렇게 일단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에로에서 ACC한테 정보를 주게 돼요. 그러면은 눈 감은 상태에서도 생생하게 의식화된 시각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떨 때는 흑백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떨 때는 컬러 그대로 다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상상입니다. 그렇죠. 현실 리액션 자체가 아니에요. 왜? 저장된 이미지를 갖다 끌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꿈이 깨기 전까지는 우리가 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절대 상상이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살짝 깰 때가 있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할 때는 여기 있는 이 바텀 키를 프리프론탈 잠깐 넘겨줄 때만 우리가 의식화돼요. 그게. 그런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라고 따져 묻기 이전에는 무조건 상상인지를 몰라요. 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게 가장 큰 예가 될 수 있는데요. 결코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합니다. 그 세 번째 단서가요. 바로 드림이라는 꿈의 역할입니다. 이게 바뀌었나요? 뭐 그냥 씁시다. 자, 우리가 꿈 안에서는 절대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데 현실은 어떻겠습니까? 현실은 다 구분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현실도 가끔씩 바텀키를
여기 ACC, 대성이한테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몇 퍼센트가 되는가 하면 바로 4. 자, 현실에서 우리가 프론탈에서 가지고 있는 의식 자체가 4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60%는 전부 다 꿈을 꾸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암시라는 내용을 아까 배웠죠? 그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암시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부정암시를 계속 집어넣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은 그게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상상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현실과의 인터액션 자체를 우리가 부정암시로 계속 집어넣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힘들어지고 더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더 지적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맞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뇌는 현실과 상상을 절대 구분하지 못한다. 구분하게 되더라도 찰나. 그 찰나만 구분하게 되고 절대로 우리는 무의식상에서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그 무의식 속에서 한정되어 있는 의식이 아니라 무한정이 리미트가 되어 있지 않은, 제한되어 있지 않은 무의식 상황 속에서 자꾸 너는 그것을 반드시 할 수 있고 그것을 점점 더 해가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암시를 무조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치료나 어떠한 과학적인 심리의 어떠한 학습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몫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뇌는 결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